밤에 자려고 누우면 낮에 했던 실수가 계속 생각나서 이불킥하는 성격인가요? 별거 아닌 실수인 것 같은데 머릿속에서는 막 재판이 열립니다. 검사는 나고요. 판사도 나고 피고인도 나입니다. 내가 나를 신문하기 시작하죠. 너 그때 표정 관리 안 된 거 알지? 사람들이 너 이상하게 봤을걸? 이렇게 특정 상황을 수십 번, 수백 번 머릿속으로 되감기하는 습관이 있다면 당신은 반추적 사고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대체 이런 성격을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을수록 오히려 그 장면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해결책을 알게 되었어요. 심리학자 데니얼 웨그너가 밝혀낸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바로 배꼽 효과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배꼽을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머릿속엔 온통 배꼽만 뛰어다니게 되잖아요. 이 원리를 역이용해서 불안을 잠재울 수 있어요. 일명 걱정 스케줄링이라고 하죠. 혹시 당신도 저 같은 반추적 사고자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걱정 스케줄링 방법이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영상을 보고 딱 7일만 따라해보세요.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부정적인 생각은 빨리 털어버려야 해 라고 배웠습니다. 자기계발서도 유튜브도 다들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사실 최악의 대처법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쇼핑몰의 보안요원을 상상해봅시다. 여러분이 이 보안요원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지금부터 이 쇼핑몰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빨간 가방을 든 사람을 절대 쳐다보지 마. 알겠지? 자, 이제 이 보안요원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편안하게 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눈을 더 부릅뜨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가방을 뚫어지게 쳐다봐야 합니다. 저 가방이 빨간색인가? 아니네. 저건 자주색인가? 아니 빨간색이랑 비슷한가? 아이러니하게도 빨간 가방을 안 보기 위해 노력할수록 빨간 가방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대조해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실수를 잊자, 쪽팔린 기억을 지우자 라고 마음먹는 순간 뇌는 그 실수를 띄워놓고 24시간 감시태세에 돌입합니다. 뇌가 계속 그 기억을 머리에 띄워놓게 되니까 잊으려고 발버둥 칠수록 기억이 더 진하게 새겨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 스케줄링은 이상한 뇌의 청개구리 심보를 역이용하는 고도의 심리 전략입니다. 뇌와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 너 그 걱정 계속하고 싶은 거 알겠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해도 돼. 단 지금 말고 딱 저녁 8시에만 하자. 그때 실컷 하게 해줄게.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걱정을 미뤄두면 뇌는 그제야 안심합니다. 아, 이따가 8시에 처리할 걱정 스케줄이 잡혀있네? 그럼 지금은 그 걱정을 감시 안 해도 되겠다. 경계 태세를 풀고 휴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뇌가 긴장을 푸니 불안감도 자연스럽게 사그라듭니다. 비유를 하자면 뜨거운 국물도 시간이 지나면 식잖아요. 걱정도 쟁여두면 감정이 증발해버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뜨거운 국물을 바로 마시려다 입천장을 다 데이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의 연구 결과가 있어요. 걱정 스케줄링 방법을 4주간 시도한 사람들은 걱정하는 횟수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대요. 이 이론을 믿고 저도 당장 제 뇌를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걱정 스케줄링을 시작한 거죠. 저는 매일 저녁 8시 제 방 책상 앞을 저만의 공식 걱정 구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 회사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아 쪽팔려 싶은 이불킥 순간들을 겪을 때마다 의식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스톱, 잠깐만, 너 지금 이거 걱정되지? 알겠어, 오케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건 저녁 8시 안건이야. 그때 보자, 빠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걸면서 걱정을 강제로 밀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 일주일은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마법의 주문도 아니고 마음먹는다고 바로 내가 말을 듣지는 않겠죠.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 나 혼자 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고요. 그런데 한 2주차부터 믿기 힘든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불쑥 올라오는 걱정들에게 야, 8시에 와. 이렇게 빠꾸를 먹이면 그 생각들이 진짜로 얌전하게 물러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뇌가 드디어 학습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 이 주인은 8시에만 걱정을 받아주는구나. 이따가 8시에 다시 와야겠다. 하고요. 그리고 진짜 하이라이트는 저녁 8시였습니다. 약속한 걱정 시간이 되어서 비장한 마음으로 책상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 마음껏 실수를 괴로워하고 걱정해볼까?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 겁니다. 낮에는 심장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미칠 것 같던 그 일이 저녁 8시에 다시 보니 그냥 건조한 팩트 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뭐야, 이게 뭐가 그렇게 심각했지? 그냥 말 한마디 실수한 거잖아?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마치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기를 훔쳐보는 것처럼 나의 실수가 사소한 해프닝으로 느껴졌습니다. 3주차가 지난 후부터는 심장이 거의 언제나 평온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칠을 끙끙 앓았을 일도 오케이, 이건 8시 안건 이렇게 쿨하게 넘기게 되거든요. 정작 8시가 되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죠. 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당장 뭘 하면 되는데? 그게 궁금하시죠? 딱 2단계,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을 걱정 전용으로 설정하세요. 저는 매일 저녁 8시 집에 책상으로 정했지만 당신은 퇴근 후나 밤 10시도 좋습니다. 장소는 공원이든 헬스장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여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정확히 약속된 시간만 제대로 걱정하세요. 걱정 시간이 되면 타이머를 15분 정도 맞추세요. 그리고 머리를 쥐어뜯던지 이불을 발로 차던지 충분히 마음껏 괴로워하세요. 단 15분이 지나 타이머가 울리면 오늘 걱정 영업 종료를 선언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자, 이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돈도 안 들고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시간을 정하고 걱정을 미루기만 하면 됩니다. 한 7일만 속는 셈치고 해보세요. 태생적 반추적 사고자인 저는 맨날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이런 말 해도 될까? 내가 끼어들어도 될까? 그리고 어쩌다 용감하게 하고 싶은 말을 했다가 밤에 후회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나는 항상 실수하는 사람이라는 자격지심도 어느 정도 생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 스케줄링 방법으로 성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실수 좀 하면 어때? 이따 8시에 반성하면 되지? 이렇게 배짱을 튕길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걱정 스케줄링을 통해 꼭 불안해서 크게 해방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채널 이름처럼 낮에는 편한 마음으로 디보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디보카 하면서 열심히 사느라 힘든 당신을 위한 엄청난 정보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기대가 된다면 구독해 두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